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직포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저도 많이 아는 내용은 아니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준비를 했어요. 목차를 보면 매직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매직포랑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무치아 환자분들이 고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4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풀덴처 하시는 거랑 오버덴처, 그리고 임플란트로 풀케이스 하시는 거랑 오늘 설명드린 매직포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풀덴처는 저희가 임플란트 심립이 따로 필요 없죠. 그리고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어태치 교체나 이제 풀덴처보다는 비용적으로 비싼 점. 풀케이스 임플란트를 보면 악당 8개에서 10개 정도로 식립하셔야 되고, 덴처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실 때 비용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수술에 부담이 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악당 4개에서 6개 정도로 식립할 수 있고, 풀 케이스보다는 적은 임플란트로 전처랑 임플란트랑 이렇게 결합된 거를 매직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직포는 이제 전압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보다 적게 개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고철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버트먼트가 식립 각도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백업으로 인해서 고철을 하는데 전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덴처에 비해서 매직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은 고정성이어서 하품이나 재채기 할 때 좀 불편하지 않고, 덴처보다 높은 조절 효율을 가지고 있고, 입천장을 덮지 않아서 미각이라든지 발음에 개선이 있고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신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임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원가이드로 이제 식립을 하실 거기 때문에 원가이드 임상을 하시고, 원가이드 왁스링을 도착해서 진행하고, 원가이드 오시면 수술 약속을 잡아서 수술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매직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픽업 임플을 하시거나 T스캔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스캔을 하시거나 임상을 뜬 다음에 워시 트레이라고 하는 매직포를 본뜰 수 있는 트레이가 올 거고요. 임시 치아가 같이 도착을 해서 그날 본뜨면서 임시 고철면까지는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될 거고, 이때 가지고 계시는 임시 고철물을 제거하고 고철물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험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이드가 오면은 원가이드 도착했을 때 원장님이 직접 웍스업을 하시기 때문에 원장님께 바로 전달해드리면 되고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원가이드 왁스링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특대 포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쭉 진행하시는 것처럼 2차 OP까지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직포 인상 및 스캔인데, 인상하는 방법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필링 제거하고 픽업 코핑 똑같이 연결을 해서 정체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트레이에다가 라이트 바디로 똑같이 인상 떠주시면 되는데, 하악은 꼭 팔레텔까지 꼭 잘 나오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대합치 인상 해주시고, 이거를 왁스링 진행하시게 되면 10일 정도 걸리고, 왁스링 진행하지 않고 교합이 좋으시면 14일 정도 걸리실 거예요. 포장할 때 네버라운드 꼭 개수에 맞춰서 같이 포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캔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필요스 설정에서 기본선은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고, 스캔 올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캔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건데요. 힐링 제거하신 다음에 오스템 전용 스캔바디 있어요. 그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정체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스캔 올리로 만드셔가지고 해당하는 방만 스캔을 따로 해주시면 되는데 스캔 바디에 이 점 찍혀 있는 부분을 잘 나오게 스캔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총 2가지가 나오는데요. 플릴 같이 본드신 거랑 그 스캔 바디랑 뜬거 이렇게 2가지로 보내주실 거고 기공소 이메일로 보내드린 다음에 도출팀이 확인하시고 신규 케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환자 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분 차트본이랑 생년월일까지 잘 해주시면 되고 스캔을 했을 때는 파일 업로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악을 할 건지 체크하시고 여기 틀 선택해서 왁스링 버튼을 눌러주시고 치아 색상이라든지 쉐입 그리고 잇몸 컬러를 선택해 주실 건데 저희가 웬만하면은 여기에 보면 유니버셜로 선택해 주실 거고 여기에도 핑크색 오리지널 핑크 눌러주시고 교합 오버댓을 선택해 주실 건데 대부분 레귤러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따로 말씀하시는 거 없으시면 이렇게 아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입한 시술 부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주문 완료를 누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뜰 거고요. 차트에 이제 주문했다고 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합이 좋으면 아까 생략 가능하다고 한 왁스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똑같이 여러 가지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택배 포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한 대로 워시트레이랑 임시 도착물이 오게 되면은 환자분이 기존 예약을 했을 때 좀 기간이 좀 멀거나 한 거를 확인하고 만약에 멀면 앞당겨가지고 환자분 약속을 바꿔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도착물이 올 건데요. 임시 도착물이랑 여기 티바라고 해서 어버트먼트가 따로 올 거고요. 어버트먼트 스크류 그리고 보철 스크류 4개랑 여분의 스크류 2개가 동봉돼서 올 거예요. 이 워시트레이는 여기 내면에다가 인표를 뜨는 트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체결을 할 건데 티바는 지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풀러서 순서대로 잘 체결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보컬 쪽을 향하도록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티바를 연결하고 나서 임시 도착물을 시작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조여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30N으로 조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티바가 잘 연결되는지 전체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티바 스크류 홀을 다시 오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코튼 퍼밋을 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시트레이를 시작해 보실 거예요. 여기서 4명이 잘 들어가는지 교합이 잘 맞는지 임시 보철물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여기 내면에다가 어데시브를 발라서 발라서 건조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라이트 바디를 도포할 건데 내면은 3분의 1 정도만 짜야 되고요. 손으로 눌러서 꼭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고 나서 인상을 확인했을 때 이 노란 선 이외 바깥으로 인상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프레션 뜰 때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저희가 A, B, C라고 해서 잇몸의 노출 정도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C를 선택해 주실 건데 원장님이 만약에 변경사항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C가 제일 오픈이 많이 돼서 유지 관리하기 좋은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교합을 체크 잘 해주시고 정중성, 교합 병렬, 오버젯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아마 포토로 많이 찍어주실 거고 이것도 같이 파일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상 뜬 채로 여기에서 바이트 체르를 하시는데 앉아서 충분히 교합 연습을 하시고 7에서 풀 바이트를 체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워시트레이 트레이에다가 정중성이랑 표시를 매직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끼고 나서 분의 9의 사진을 또 원장님 찍으신 걸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빼신 다음에 임시 보철물을 체결할 건데 임시 보철물은 15N으로 잘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임시 보철물에도 이렇게 홀이 있어요.
여기다가 커튼 펌이 메꿔주시면 되고, 티바에서 보면 이 옆쪽에 있는 작은 스크린 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해결한 다음에도 교합 체크 한번 해주시고 필요하면 교합 조절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환자분께 워터픽 교육 해주신 다음에 이거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 찍었던 사진 파일 담당자분께 보내드리고, 지금 인상제도 택배 포장해 주실 건데 왁스링 진행하시는 거 따로 없으시면 14일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서 보철물이 도착하게 되면은 또한 약속이 너무 멀지 않은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 보철물, 매직보 보철물이랑 인상 떴다 워시트레이 같이 올 거고요. 정품 인증서도 같이 올 건데 여기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서 재제작을 하거나 유지 관리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 꼭 잘 챙겨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 임시 보철물을 제거하면, 이거는 박명주님 사진인데요. 이렇게 음식물들이 좀 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빼봤을 때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워터픽을 좀 더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 시접해보고 이제 교합 조절해서 괜찮으시면 부치부물 여기에 이 부분을 또 30N으로 조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커튼 펌밍 해주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괜찮으신지 체크하고 레지널 필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파노라마랑 국내외 사진 찍어주시면 되고, 한 달 뒤에 오셔서 괜찮게 잘 사용하시고 있는지 교합 체크 및 구강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임플 뜰 때 저희가 잘못 뜨거나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보철 장착하고 이제 6개월 뒤에 파절이 일어나거나 보철 배송한 다음에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이런 기준이 있으면 이제 재제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투하시거나 할 때 꼭 잘 적어주셔야 되고, 원장님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담당자분께 전달 잘 드리거나 홈페이지 주문할 때 잘 신경 써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총 2분 진행하고 계신데, 처음에 하셨던 박명주님 보철물이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현정님 보철이에요. 김현정님은 전치부에 임플란트가 하나 더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쪽 워시트레이에는 이제 티바가 있지만 전치부 여기 홀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체결하실 때 세넨을 발라줘야 된다고 거기에서 나눠준 자료에는 있는데, 원장님은 아직 하시진 않아서 이거는 전치부 하게 되면 확인을 좀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끝났어요. 근데 나가면은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게 틈이 생겨가지고 오류가 있으실까고 해서 많이 나가지 않게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냥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네.